자, 2교시는 신체의 자유와 내용, 그것과 군인 정신. 이 부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신체의 자유. 신체의 자유. 이 신체의 자유의 내용 중에는 신체의 안전성도 그 보호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 오해가 좀 있는데 폭행이라고 해서 반드시 신체에 접촉이라는 결과가 있어야만 폭행이냐?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보고받던 지휘관이 그 보고서를 던졌다. 근데 맞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폭행이야. 왜? 신체의 안전을 상당히 넓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대들 관점에서는 병사들 잘하고 있어서 격려 차원에서 어깨 이렇게 몇 번 두드렸어요. 그리고 그거 장난이에요. 주먹을 가볍게 쥐고 여기 이두박근이 있는데 장난으로 이렇게 몇 번 쳤어요. 나중에 관계가 좋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관계가 파탄 나고 나면 그게 다 폭행이에요. 병사들이 폭행이라고 주장하면 다 폭행이에요. 왜? 신체의 안정성 때문에 그래요. 안정성. 보호 범위가 신체의 안정성이라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그대들이 군생활 가서 이 포인트를 놓쳐가지고 나중에 꼭 문제가 되던데 공적 관계와 사적 관계 정확하게 구별하세요. 부대에 출근해서는 장소적으로, 시간적으로, 근무 시간에는 다 공적 관계예요. 병사와 둘이 있었다고 부대 안에서 점심 먹고 잠시 둘이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사적 관계? 그래서 나는 업무를 좀 잘하려면 얘하고 친해져야지. 그래서 너 어떻게 살아왔니? 그 부분 사생활에 비밀과 자유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어떻게 살아왔니? 난 어떻게 살아왔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좀 친해졌다고 해서 툭툭 쳐요. 이렇게. 툭툭. 장난이었어요. 누구? 하고 이렇게 툭 쳐요. 장난이었어요. 그거 다 사적 관계 아니에요. 그거 장난 아니에요. 다 이게 신체의 안전. 이것을 두텁게 지금 헌법이 보호하고 있기 때문인데. 자, 직접적으로 가볼게요. 죄형법중주의 관련돼서 오늘 이 시간에는 두 가지를 하나 얘기하려고 그래요. 하나는 부쟁, 또 하나는 불상.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부쟁은 뭐냐면 다투지 마는 사상이에요. 불상은 다른 사람 충성하지 말라. 이건데, 부쟁인데, 다투지 말라는 건데, 강제추행과 기습추행, 이거는 군생활 하면서 좀 알고 있어야 돼요. 형법에 강제추행 처벌이 있어요. 강제추행은 뭐냐면, 강제라는 행위, 플러스 추행이라는 행위, 두 가지 행위가 합친 거예요. 강제라는 행위가 뭐냐? 행동으로 강제, 폭행. 잡는 거죠, 이렇게. 사람을 잡는 거. 강제로 키스하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강제로 키스하려면 일단 상대를 잡아야겠죠? 그 강제 키스는 남자가 여자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자도 남자 있어요. 사건 중에는. 사람이 사람과 사람이라고 할게요. 자, 강제 키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잡아야죠? 이게 폭행이죠. 강제. 잡았죠. 그 다음에 입술이 닿았죠? 나는 싫은데? 그럼 추행이죠. 두 개의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강제 추행은 강제라는 행위, 그 다음에 추행이라는 행위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기습추행이라는 게 있어요. 기습추행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지하철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출근하는데 바빠 죽겠는데 웬 뭐 희한한 놈이 그 어떤 여성 뒤에 이렇게 서가지고 뭐 이렇게 움직인다고 사람들 많이 이렇게 만원이고 움직인다는 기화로 해서 여성의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엉덩이 부분을 이렇게 닿았어요. 자, 보면 이거는 일단 그 닿는 행위 자체가 추행이잖아요. 추행행위 하나가 있잖아요. 그렇죠? 추행행위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뭐요? 기습. 이거는 강제가 없어요. 강제 행위가 없잖아요. 추행이라는 하나의 행위밖에 없잖아요. 아까쯤에 강제 키스를 생각하면 강제라는 잡는다는 행위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키스한다는 추행 행위가 이게 두 개가 합쳐서 강제 추행인데 지금 지하철에서 어떤 여성을 뒤에서 의사에 반해서 엉덩이를 이렇게 댔다. 손을 댔다. 그러면 이건 추행 행위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강제 행위는 없단 말이에요. 잡는 행위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강제 추행과 똑같이 처벌한다. 법리적으로 대단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법리적으로 대단히 문제가 있어요. 죄형 법정주의 관점에서는 죄와 벌은 입법부가 정하는 거지 판사가 확정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럴 만한 필요성과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건데 자, 이 부분을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그 강제는 뭘로 대체가 됐어요? 기습이요. 기습 잘 들으세요. 군에서 맨날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기습추행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기습이라고. 기습이 뭐죠? 아까쯤에 그 만원 지하철역에서 그 여성은 전혀 지금 내 뒤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쵸? 누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내 엉덩이에 손을 댈 것이라고는 1도 상상도 못했죠. 그런데 내 엉덩이를 댔죠. 이게 기습이죠. 이해 가세요? 야전에서 이야기를 해요. 남군과 여군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강제추행으로 수사받고 강제추행으로 재판받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 기습추행이에요. 그러면 이 기습성이 문제가 된다. 기습성. 예를 들어서 어깨를 댔어요. 남군이 여군의 어깨를 댔어요. 그러면 이게 어느 때 처벌받는다고요? 기습성 인정되면. 기습성 인정되면 기습추행이에요. 그 여성이 어깨 대는 거 난 기분 나빠. 네가 대는 게 기분 나빠. 그리고 난 네가 될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고 네가 그런 행동할 거라고 난 생각지도 못했어. 기습이야. 그럼 재판받는다고요. 지금 손까지 왔어요. 손까지 잡으면 나 기분 나쁘고 네가 나 이렇게 잡을 거라고 생각지 못했어. 기습추행.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부쟁.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사람과 사람 관계는요. 본 교수가 보기에 관계가 파괴되기 전까지는 서로 이해를 해요. 서로 양해를 한다고요. 그런데 그 관계가 파괴가 됐어요. 처음에 후배가 왔어요. 거기 어떤 상사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 가서 군생활하는 막 시작하는 후배도 군생활 모르죠. 또 그 선배도 이제 막 온 후배를 군생활 모르니까 서로 이렇게 그때는 관계가 좋죠. 그러나 그게 불쌍인데 내가 사람 함부로 숭상하지 말라고 내가 그 얘기하는 건데 사람 다 똑같아요. 사람 다 거기서 거기에요. 뭐 정치인이라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똑같아. 하루 새끼 먹고 하루 똥 싸고 다 똑같아요. 사람 숭상하는 거 아니에요. 존경하는 거 아니고 기대가 컸으니까 실망이 큰 거죠. 관계가 파괴됐어요. 관계가 파괴되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옛날에 했던 거 그걸 가지고 고소하는 거예요. 그러니 본 교수가 지금 그대들한테 군생활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녹음 필수예요. 핸드폰. 뭐 젊은 아이폰으로 해야 된다 그딴 소리 하지 말고 무조건 모든 녹음 기능이 되는 걸로 하고 핸드폰 그리고 용량 큰 걸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카톡이에요. 바로 이 기습 때문에 기습. 모든 사람은 느낌이 있어요. 아, 이거 내가 좀 실수했네. 이건 내가 저 친구한테 좀 뭐 잘못했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관계가 좋았을 때는 카톡으로 사과하세요. 그리고
상대방이 난 기분 나쁜데? 그러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괜찮습니다. 그때는 관계가 파괴가 안 됐을 때예요. 그리고 그게 지금 개인주의를 표명하는 인격주의가 아니고 개인주의적 관점에서 처벌을 지금 남발하고 있는 법무관들이 가장 좋아하는 증거의 왕이 카톡이에요. 나는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죠? 대한민국 군대가 걱정스러워서 이런 얘기하는 거죠. 한번 가보세요. 군대 가면 지금 야전이 어떤가? 당나라 군대에 지금. 이렇게 권위주의에 복속하지도 않고 극단적인 개인주의도 추구하지 않고 공익과 나의 고유 가치를 발현시키면서 그렇다고 내가 집단을 부정하지 않는 그런 가치 방향으로 살면서 그러면서 나답게 살면서도 나를 지키는 방법,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내가 직접 경험한 것들이에요. 카톡 얘기하는 건 뭔지 아세요? 변호사 하면서 경험한 거예요. 변호사를 했더니 정말 앞에서는 좀 제가 다른 변호사보다 좀 가격을 낮게 잡아요. 별로 안 받아요. 성공보수도 안 받아요. 성공보수 치킨 받아요. 사건 잘 처리하면 치킨 받는다고. 그러나 결과가 나빠지죠? 그럼 반드시 공격해요. 이 변호사도 공격해요. 의뢰인이 결과가 나쁘면. 이제까지 진정 한 10몇 번 받았고 대한변협까지 올라갔어요. 뭐 징계 무슨 조사 뭐 한다고. 그 앞까지 앉았어요. 근데 그 앞에서 위원장으로부터 웃으면서 고생 많으시네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카톡이에요. 저는 의뢰인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카톡으로 열고 모든 대화를 카톡에다 블랙박스처럼 다 해놔요. 그럼 거기에 과연 내가 불성실했는지, 과연 내가 거기에 의뢰인의 어떤 그 요구에 대해서 그 방향으로 노력하지 않았는지 다 나와요. 본 교수가 주장하고 있는 게 또 하나가 뭐죠? 군생활한 사람이 나중에 가산점 받아서 국가의 공무원이 돼야 된다. 왜요? 지금 대한민국 조직 중에 이렇게 혼란한 조직이 없어요. 왜? 각자 주장하니까, 각자 자기 개인주의 주장하니까. 여기서 살아남는 사람, 대한민국 인재돼야 돼요. 살아남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부쟁. 다투지 않으려면 반드시 상대방과, 선배와도 마찬가지, 동기와도 마찬가지, 후배와도 마찬가지, 또 여군과도 마찬가지, 남군과도 마찬가지,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럼 반드시 카톡으로 사고하세요. 그리고 카톡으로 필요한 부분의 갈등을 반드시 해결하세요. 그래야 1년 후에 고소 안 받아요. 자,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상식적으로 지금 뭐 서울의 봄인가요? 영화 지금 나온다고 하는데 뭐 전두환 씨 뭐 얼마나 그 당시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무능하고 무책임했으면 뭐 그런 생각이에요. 봉 교수는. 그럼 군인들한테 능멸을 당하고 이제 그 사람을 처벌하려고 해요. 군사 반란으로. 그런데 법이 정한 공소시효가 지났어요. 이거 어떡하지? 헌법은 불소급 원칙. 절대 소급하면 안 돼. 헌법을 또 침해할 수는 없는 거고. 그때 만든 게 5.18 특별법이에요. 그런데 해석을 이렇게 했어요. 해석을. 그 권위주의 시대 대통령이 살아있는데 어떤 검사가 수사를 하고 기소할 수 있냐?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은 이상은.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그때는 정지된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 그래서 처벌했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이번엔 불상이야, 불상. 우리 때예요, 우리 때. 그대들은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 때. 우리 때는 공부 잘하고, 모범생이고, 엘리트고, 좋은 대학 가고, 부러움의 대상이었죠. 그대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 생각으로 군대 오면, 아, 저 사람이 법무관이래. 저 사람이 군의관이래, 의사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우리 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숭상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하고 다른 거예요. 순상하는 마음. 아, 저분들이 어련히 알아서 해주시겠지. 저분들의 판단이 맞겠지. 그런 마인드가 좀 우리 세대는 있었어요. 그대들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상. 절대 어떤 사람도 숭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소시효를 정지시킨 이유는, 그래서 소급시켰던 이유는 처벌할 수 없다. 이건 누가 봐도 저 어떻게 강력한 대통령한테 어떻게 맞짱을 뜨냐. 어떤 검사도. 그러니까 정지된 거다. 그래서 소급시켰다. 이거였어.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 군에. 한 10여 년 전에 중사 때 음주운전 걸렸는데 그때 보면은 그냥 군부대에만 있었던 사람이면 그런 상황 없어. 주로 어떤 상황이냐면 좀 이렇게 엘리트여가지고 부사관 안에서도 공부 좀 하려고 그러고 그 인근 그 대학에 가서 야간에 공부 좀 하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술 한 잔 먹고 귀가하다가 음주운전 많이 걸렸어. 그러니까 머리는 돌아가지. 그러니까 음주운전 걸렸을 때 군인이라는 얘기를 안 했어. 그냥 민간이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이 사람이 중사 때 걸렸는데 상사 진급했어? 그리고 원사 때 이때 나왔어. 이때 나와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2009년 전까지는 야, 징계시효 지났잖아. 이거 10년이 지났네. 우리 그때 징계시효가 2년이었거든요. 징계시효는 발생한 시점부터 한다고. 물리적으로 지났어. 그리고 경찰도 처벌 안 해. 어떤 공무원도 처벌 안 해. 그 속인 거에 대해서는 별로 다른 법적 평가를 하더라도. 그런데 유독 대한민국의 군법무관은 보고 의무를 둬가지고 너가 보고하지 않아서 징계를 하겠다. 그리고 그 보고 의무는 진급 때마다 중사에서 상사 때 보고 의무 생기고 그때 통과하더라도 또 상사에서 원사 때 또 보고 의무 생기고 끝까지 추적해서 음주운전은 내가 끝까지 그러나 헌법이 판단하는 가치 판단 기준과 방법이 있다고 했잖아. 그걸 준수해야 되잖아. 그거를. 소급을 시키려고 할 때는 이미 징계시효가 지났는데 그걸 소급을 시킬 때에는 뭐다? 불가능하다. 야, 그렇게 처벌할 수가 없다. 그러면 지금 10년 전에 지금 징계시효가 지났는데 그거를 보고 의무로 다시 그거를 소급해서 처벌한다. 그러면 그거는 전두환 대통령이 살아있을 때 무서운 시대처럼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없는 어떤 정말 절대적인 요인이 있었나? 그게 아니지. 게으름이지. 부대의 게으름이지. 부대의 게으름. 중사에서 상사 진급할 때 그때가 기무부대 다 신원조회 동의하고 신원조회 동의하면 그거 가지고 경찰 가가지고 주민번호 한번 돌리면 모든 벌금 전력이 나오는 거고 여러 가지 군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군의 게으름이다. 그래서 4번 대법원 판례 위법하다. 물론 여기까지밖에 못 받았어. 왜냐하면 사안이 음주운전이기 때문에. 그러나 생각 자체는 게으르다. 이게. 게으르다. 게으른 공권력에 대해서는 그 공권력이 가한 처벌은 위법하다. 그걸 받아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도 여러 처벌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처벌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것은 내가 그 처벌을 받지 않는 거죠. 그러나 내가 그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이 처벌이 저번에 내가 부사관 임관될 때 고등학교 때 전과 있는 거, 집행유예 전과 있는 거 가지고 나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거. 아, 이건 내가 잘못한 거지.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나에게 오지 않았을 거예요. 뭔가 억울함이 있었어요. 나는 분명히
부상한이 될 때 나는 내 얘기를 했는데 내가 지금 이런 전과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부대에서 다 괜찮아 해서 나를 지금까지 군생활을 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나를 처벌한다. 문제가 있다. 문제의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이게 문제의식을. 법무관들에 대해서 숭상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요즘 이용할 수 있는 게 뭐죠? 앱 있어요, 앱. 24시간 군법무관이 답변 준대요. 앱이 있어요, 앱. 군대 가면 반드시 그 앱을 까세요.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그 다음에 또 인터넷에 들어가면, 그 Q&A가 있어요, Q&A.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본인의 생각이 맞나 틀리나를 법무관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적극성을 가지고 좀 군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 누구도 숭상하지 마라. 어떤 제도에 대해서 이것은 당연하지라는 생각을 갖지 말라. 이 부분인데요.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좀 의미가 있는 게 저 법률 잘 몰라요. 그것도 이제 공무원이. 그러면서 지휘 지도를 하죠. 저 법률 잘 몰랐어요. 자,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 왜? 법률가의 도움을 받으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에. 저는 몰랐어요. 이게 아리까리 했는데요. 이게 이렇게도 적용되고 저렇게도 적용되나요? 그럴 때는 반드시 이 헌법재판소가 제시하는 방법은 뭐다?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라 이거예요. 군생활을 하면서 병사들이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죠. 근데 내가 모르겠어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라?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라. 그 방법이 바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사무실에서 카톡을 그런 사무실 없었어요. 변호사 사무실 중에 의뢰인과 거기 있는 우리 변호사 팀원 6명, 7명을 모두 단체방을 만들고 그렇게 24시간 대화해주고 퇴근 시간 끝나면 변호사하고 통화 안 돼요. 원래 통화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무실이 문화를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지금 개선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제가 뭐라고 그랬죠? 그게 오히려 나를 위한 거였다. 의뢰인 중에 문제 제기하는 그 수많은 다양한 예상도 못했던 내 앞에서는 분명히 정말 고맙다, 감사하다 했던 의뢰인이 나를 진정하고 나를 대한변협에 고소하고 그 사람이 근데 그거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 카톡이었다 이거야. 그 카톡. 오히려 나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요는 뭐냐면 지금 그런 카톡을 법무관들이 24시간 운영한다니까 반드시 공무원이라면 반드시 법의 무지는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법률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법무관들한테 물어보고 판단해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 이 명확성의 원칙에서 아주 중요한 문구가 하나 있더라고요. 헌법재판소에서. 군의 특수성이 뭐냐.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그냥 말로만 군의 특수성이래. 군의 특수성을 살려. 그럼 그게 뭐야?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딱 얘기했어요. 군의 공동사회. 공동사회죠. 군이라는 게 사람이 같이 있으니까 내무관 생활관도 같이 있어야 되고. 군의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 이게 딱 군의 특수성이에요. 이게 공익이에요. 이게. 헌법재판소가 말하는 군의 특수성이라는 게 바로 이거. 이 정도 문구는 좀 외울 필요가 있어요. 군의 공동사회에서 건전한 생활과 군기. 이게 바로 군의 특수성이라고요. 그래서 군의 모든 갈등에 있어서 판단할 때에 나의 주장만 할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개인주의로 빠지는 거고 반드시 군 공동사회에 이것이 건전한 생활이냐 이것이 건전한 군기인가를 반드시 같이 고려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군 간부들이 지금 이거를 놓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간부들이 그리고 필자가 보기에는
교수가 보기에는, 본 교수가 보기에는 그 판단하는 군 법무관도 그걸 놓치고 있다. 다 놓치고 있다. 다 놓치고 있다. 지금 내가 판단하는 이 결정이, 이 판결이 군의 건전한 생활, 건전한 군기와의 관계 속에서 균형을 이루는 결정이냐, 균형을 이루는 판결이냐, 반드시 그것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것을 놓치고 있다. 점점 개인주의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자, 이 부분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은 우리 사회에서는 이게 참 이 부분을 보면은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건데 윤창호법이라고 들어봤죠? 음주운전 물론 처벌은 강하게 해야 돼요. 처벌은 강하게 하되 헌법이 그 틀을 주었잖아요. 헌법 틀 안에서 판단해야 되는 거죠. 헌법 틀 안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하면 가중처벌한다. 그랬더니 헌법재판소가 야 그러면 10년 전에 한 것도 합쳐서 그러면 가중처벌하냐? 10년 전에 했던 것도 그러면은 그 어떤 준법의식이나 이런 게 현저히 부족해서 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냐? 그래서 위헌이라고 한 거라고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비례의 원칙이죠. 비례의 원칙. 목적이 정당하고 방법이 수단이 적합하고 하더라도 침해가 최소화가 되고 법익이 균형돼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군에서도 헌법재판소는 분명히 단지 2회예요. 음주운전 단지 2회. 야 이렇게 가중 처벌하면 안 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되면 이념이 되는 거예요. 음주운전은 살인이다. 간단하죠? 그러면 뭐 고민할 필요 없는 거죠. 너 음주운전 했네. 그럼 다 처벌받아야지. 그럼 왜 음주운전한 사람이 지금 어떤 당의 대표가 돼요? 웃긴 거죠. 기준이 있는 거지, 기준이. 군인도 마찬가지. 군인도 음주운전 2회를 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건 제가 예를 든 거예요. 동일 계급에서 2회 했다. 너는 그러면 가중처벌하겠다. 또는 5년 내에 2회 했다. 이와 같이 헌법의 범위 내에서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에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 판단 방법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되는데 게으르다. 그래서 결론은 숭상하지 마라. 군의 군사법 종사자들, 군검사, 군판사 숭상하지 마라.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럼 어떻게 살 것이냐? 나답게 살라. 이거야, 나답게 살라. 나답게 살려면, 대한민국에서 나답게 살려면 첫 번째 공익과의 관련성을 항시 균형 감각을 가지고 그러면서 나답게 산 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 가치를 버리지 말고 누가 아무리 뭐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도 숭상하지 마 선배도 숭상하지 말고 정직하게 그렇게 군생활을 하면 된다. 그리고 병사들과의 관계에서 갈등 또 상관과의 갈등이 생기면 반드시 법률가의 조언, 즉 군법무관들 24시간 열려있는 앱을 통해서 물어보면서 그러면서 판단을 해라. 자, 이 말 한마디만 하고 끝낼게요. 본 교수는 고 김은중이 사건 때 군법무관 전체가 다 침묵하는 자 합쳐서 대부분 침묵하죠. 침묵하는 자가 더 나쁜 자예요. 물론 자살이라고 조작하는 자도 나쁜 자지만 침묵하는 자는 더 나쁜 자예요. 전체가 다 자살이라고 할 때 저는 이것은 대법원 판례가 자살이 아니고 불명이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청난 압력? 아니면 뭐 윤리위원회도 해부당했으니까 강의하려는 족족 제안을 받았으니까 자 그런 간단하게 그런 압력 속에서 결국 군생활 끝났어요. 결국 소령에서 중령 5번 비전당하고 군생활 끝났지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공익과의 관련성 속에서 나의 가치를 끝까지 유지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했고, 내가 잘하는 것을 계속 발전시켰고, 그것이 어느 순간에는 주류적인 조직과 정직이라는 이름 때문에 막닥뜨려서 내가 불이익을 받지만, 이 나이에 와서 보니, 장기적으로 이 나이에 와서 보니, 배우는 거 끝까지 놓치지 않아. 저도 배우는 거 되게 좋아해요. 책 읽는 거 좋아하고, 이 나이에 와서 보니 내가 이기고 있더라. 알겠어요? 군법무관 그 안에서 대령하고 장군하고 지금 변호사 나와서 그들보다 내가 지금은 이기고 있더라. 그러나 저도 한순간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지금의 이 생각을 버리는 순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오늘 수업의 핵심은 어려운 주제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왜 개인주의적으로 사는 것이 결국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가. 그리고 헌법이 그 개인주의에 대해서 대한민국 헌법은 독특하게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바로 인격주의예요. 인격주의. 끝으로 노자인의 이런 말이 있어. 도라고 얘기해버리면 그것은 진정한 도가 아니다. 내가 추구하는 개인주의, 누구나 그것은 개인의 욕망이에요. 개인의 욕망은 개인주의고, 더 넘어서 극대화되면 이기주의야.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마찬가지라고. 모든 사람은 개인주의의 욕망이 있고, 그걸 극대화시켜서 이기주의로 가고 싶은 욕망이 있어. 그러나 그 개인주의 넘어 이기주의를 내가 온몸으로 언행으로 표현하는 순간, 그것은 진정한 개인주의가 될 수가 없다. 거기엔 반드시 끊임없이 공익이라는 요소를 계속적으로 가미하면서 고민하고 변화시켰을 때 진정한 개인주의, 진정한 이기주의를 달성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좀 철학적으로 지금 해석을 해드렸는데, 본 교수가 그렇게 살아보니 맞더라.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합시다.